네. 실거주 의무제. 이게 뭐길래 대통령까지 지금 이 짜잘한 것까지 뭐 짜잘한 거 아닌가? 왜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을 샀는데 예. 돈을 모을 때까지 예. 실거주를 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일단 분양만 받고 전세를 놓고 가지고 간다. 예. 그러면 그 말은 일리가 있죠. 예. 지금 국토부나 그 워딩이나 그 가는 프레임이 그 방향이에요. 예. 그럼 그것도 돈 없는 사람은 그렇대요. 언제 집 사냐. 예.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그럼 집을 사서 돈이 없는데 예. 전세를 놨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냐. 맞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팔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파는 걸 왜 꼈냐고요. 분양권 그러니까 전매. 전매 제도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만약에 전매 제한을 뭐 10년 이렇게 놨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100% 이해가 돼요. 예. 게다가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예. 예를 들어서 뭐 해외를 간다든지 군인이라든지 질병 예. 이런 게 있으면 또 실거주 의무가 일단 예외 조항이 돼요. 예. 다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 국가의 목적은 뭐예요?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 복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왜 자꾸 풀어들으려고 그래요? 분양권 전매한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국토부나 대통령이 한 워딩의 베이스는 예.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 때 목돈이 어디 있냐. 예. 그러니 돈 마련할 때까지는 전세를 놓게 실거주 의무를 좀 없애라. 이런 베이스예요. 예. 그러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예. 돈이 모이면 그렇지. 팔지 않고. 그럼 분양권 전매를 둬야죠. 그냥 놔둬야 된다 이거지. 한 쌍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라 이거죠. 분양가를 풀어두면 대한민국이 예. 이 건설사들이 시장 논리가 다 짓고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미리 선분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갭이 생겨서 자꾸 업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근데 그 중도금 대출을 정부가 보증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공사비만 받아가는 형태가 되니까 예. 국가가 그럼 우리 국민 주거복지의 어떤 보급을 위해서 예.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청약지도부터 무주택자를 먼저 주다가 어떤 경제 상황이나 다른 변수로 인해서 집이 안 팔리거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남게 되면 그 건설 회사가 망하면 국가의 도움은 안 되니까 시스템이 그럼 미분양 좀 지원해주고 이때 지원해주는 거죠. 있는 분들이 그동안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살면서 나름 뭐 자본도 축적하고 부를 누렸으니 그럼 이럴 때 유동성을 좀 확보해 줘라. 예. 은행도 그때 힘들었으니까요. 예. 그럼 그 제도로 해서 윈윈이 되죠. 건설사도 유동성을 극복하고 임대사업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던 단계니까 경제 성장률 좋고 그럼 주택 가격이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향은 예. 거기에 맞춰서 서로 윈윈의 어떤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요. 윈윈 대상이 어떻게 돼요? 무주택자는 지금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예. 그 윈윈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만 좋죠? 건설사 좋고 그 다음에 샀다가 파는 사람만 좋잖아요. 그렇지. 그럼 국민이 2,180만 가구 중에 무주택자분이 한 1,000만 가까이 되고 1주택자가 1,000만인데 2,300만 되는 분들이 다주택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다주택자는 이번에 청약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무주택자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1순위니까. 예. 받으면 살아야죠. 예.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분양을 받죠? 전매 제한도 폐지가 됐고 그건 당연히 시행령으로 금방 바꿔버린 거고 네네네. 실거주 의무도 없으면은 네. 일단 내가 그럼 무조건 어디 당첨받아서 그렇죠. 안 살아도 네. 시세 차익 단축 거기 피라는 거 붙어버리면 프리미엄 붙으면 투기행위가 되는 거죠. 예. 그냥 안 살고 그냥 공식적으로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거죠. 조장해 주는 거 아닌가? 아니, 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아닌가가 아니라 투기를 그거예요? 조장한 거죠. 그거 왜냐하면 맞죠. 원희룡 장관께서 발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발표할 때. 난 설마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다른 분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젊은 분들은 또 샤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보다 먼저 그 나오자마자 뭘 했냐면은 예. 둔촌중이 10억이다. 그럼 예. 1억 계약금이다. 그럼 9억은 중도금 대출이 되잖아요. 예. 장음년까지. 예. 근데 전매 제한 풀고 실거주금 풀면 팔 수 있잖아요. 예. 딱 1년 지나서. 그러면 계산하는 거예요. 1억 넣고 9억의 대출 이자가 입주할 때까지 얼마가 보자 하니까 4, 5천 드는 거예요. 예. 실비용이. 예. 근데 1억이 오르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억은 그렇지. 원금 회수할 거고 5천 비용에 대한 1억이니까 예. 100%의 수익률이에요. 투입분에 대해서. 2억이 오르면 300%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서 뭘 생각하겠어요?
이것같이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뭐 돈 마련해서 들어가 봐야지 하고 예.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들어간 거죠. 말씀하신 대로 투기 심리가 극대화된 거죠. 전세 사기 지금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무슨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도 했대. 선지원 후구상 하자.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일단은 이분들 거리에 내쫓게 생겼으니 당연하죠. 예. 이분들 먼저 지원부터 하자 맞는 하는데 말씀이죠. 예. 국토부 장관이 예. 정책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그 너무 과도한 권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는 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나 진짜 이건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헷갈립니다. 정확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뉴스가 갑자기 한두 달 전부터 하락 좀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뭐 작년 말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 작년 말에 거래 절벽 그 한참 막 떨어졌었지. 푹 떨어질 때요. 뭐 거래 빙하기 뭐 지하 밑에 뭐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그래서 1.3 대책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온 거죠. 뭐 이거 폐지하고 다 이런 것도. 근데 다 그런 나온 모습이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 연출되는 그림입니다. 그림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저기 왼쪽에 좀 색깔이 껴 있는 곳이 2009년도예요. 뭐 지금 뭐 그래프도 복잡하고 무슨 그 그냥 혈압 체크하는 것도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인데요. 네. 왼쪽이 그 거래량 건수예요. 보시면 자, 복잡하니까 네. 여기 월에 좀 띄워주세요. 이거 갖다가 그렇게 말해서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신가요? 그 마이크 차셨죠? 네네네.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거 예?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여기까지 다 나오시죠. 돈 많이 쓴 거야. 네. 왼쪽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009년도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이후의 상황이에요. 요거. 요때 말씀하세요. 1월 달에 2009년 2월 달에 이사 대책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바닥까지 갔다가 쫙 치솟죠. 그 치솟는 게 서울 아파트의 월 그 평균 거래량이 한 이 주황색 선입니다. 6천 건 정도 평균 잡으면. 그러니까 평균 이하면은 하락 시장의 분위기인 거고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상승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때 미친 집값 기억나시죠? 노무현. 그게 언제 그러니까 2006년 7년. 이게 2006년인가요? 예, 2006년 7년에 오 들어왔어요? 잠깐. 예, 쭉 쳤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다가 이 분양가 상한제 던지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려올 때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터지고 나서 2008년. 대책을 던지고 나니까 쭉 치고 올라가죠. 쭉 치고 올라간 게 어디냐면 선이 이게 한 교수님 그쪽에 계시면 카메라 가려서 한번 이쪽에서 말씀하셔요. 이게 한 9천 건까지 와요. 이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가 한 138만 채입니다. 9천 건인데 140만 채라고 치고요. 저쪽 끝을 보면 우측에 저쪽 끝에? 이게 이제 현재예요. 이게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예요. 그렇지. 2023년. 그럼 많이 내려가 있죠, 선이. 어디가 내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3천 건대인 거예요. 요게 지금 평균 거래량인데. 난 주황색이 평균 거래량이고요. 주황색이 평균 거래량의 약간 반토막 수준인 거죠. 이 선이 이제 이 선은 돼야 그나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지. 이게 지금 엄청 내려왔는데 여기. 현재.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아파트가 138만 채고 지금 서울이 170만 채입니다. 그러면 이때 던진 대책과 요번에 던진 대책이 90%가 대자뷰예요. 근데 힘을 못 쓰잖아요. 거래량이 예전처럼 못 올라오는 게 뭐냐. 이때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서울 시민 소득에 비해서 주택가격보다 지금이 너무 높아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소득이 높아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내 소득으로 따라갈 수 있는 집값이 있잖아요. 부담 가능한. 그 선이 이때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득이 모자르거나 집값이 높다는 얘기죠. 소득도 지금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지금 실질적인 또 떨어졌고 집값은 또 회복을 해가지고 더 올라갔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더라. 그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냥 추세를 이제 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고 2014년, 15년도 박근혜 정부 튀기 전까지 장장 한 4, 5, 6년을 횡보 하락을 유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이제 많다고 봅니다. 저때 케이스 그 그래프가 이때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내려왔다 지금 똑같이 나올 거다 이제 여기서 지금 똑같잖아요. 거짓말 같은 게 이 그림을 제가 나중에 볼 때 이걸 떼어가지고 저기다 붙이잖아요. 선이 거의 겹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예.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지금 네. 하락이 예사로운 하락이 아니라 음. 전체 기울기의 체력이 약해진 거예요. 체력이? 경제 펀더먼탈도 저성장으로 왔잖아요. 예. 그럼 소득 증가율이 저 때만 못하잖아요. 예. 회복력이 약하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의 시장도 회복의 힘이 약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어떤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고 예. 추세적인 하락에 약간 올랐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더블 D, 데드캣 바운스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저렇게 지금 하락하는 네. 근본적인 이유가 예.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지금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네, 그거는 금리도 한 요인이고요. 예. 가격도 한 요인입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격이 5억일 때 어. 내는 이자가 2%였는데 예. 금리가 4%가 되면 당연히 부담을 못하지만 예. 가격이 또 그만큼 반으로 내려오면 내는 부담은 똑같죠. 예. 그러니까 가격과 금리가 서로 상관 크로스를 해보면 예. 부담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오겠죠. 예. 우리 소득 대충 비용에서. 이거 제가 그 표를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서울의 그 연평균 근로자 소득 평균이 예. 7천만 원 이하가 한 468만 원이 월 수령액이에요. 예. 그리고 2023년도 기준으로 법원 인정 최저 생계비가 2인 가구는 206만 원이고요. 3인 가구는 266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468만 원에서 266만 원 빼면 200만 원 남지 않나요? 그럼 200만 원을 부담하려면 고만한 이자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격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지. 예. 예. 거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건 당연히 못 사게 못 되는 사지, 거고. 예.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려면 가격이 내리든지 예. 그래야 수요가 존재하잖아요. 예. 그걸 제가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해보니까 살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70%거든요. 7천만 원 이하가. 예. 서울의 유주택자가 50%예요. 예. 무주택자가 50%고. 예. 그럼 벌써 70% 이하 분들은 예. 현재 서울 주택 7억만 넘어가면 살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없다 이거지. 그게 이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00을 넘어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거기서 무리하게 최저생계비 이하로 가면서 집을 살 사람이 예. 갭투기 붐이 일었을 때 가능했어요.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니까. 예. 지금은 잘 모르니까 어. 불안하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아예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아예 마음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음. 예년에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